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 점수의 라이트를 켜줄 에듀윌 토익 셀리쌤입니다. 네, 1강 쉬운 토익 공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Part 5의 단문 빈칸 채우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다른 거 없죠? 품사 자리 찾기랑 그리고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품사 자리는 정말 빈칸에 앞, 뒤만 보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뒤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의미 덩어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의미 덩어리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앞부분에 동사가 있다면 동사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동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의 유형이 보이는데 이때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동사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뒷자리에 어디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봐주시게 되면 얘는 BPP의 형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동사 문제는 특히 수태시 기법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택지를 딱 봤다. 여기 동사 문제네? 그럼 바로 수태시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오답 소거를 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시는 거죠. 수태시라고 하면 수일치, 태, 수동태, 능동태, 시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분 문맥 파악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시간 조절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어휘 문제는 짝꿍 표현이라고 해서 토익에서 자주 나온 표현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safety가 나왔는데 뒤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inspec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dedicated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뒤에 to 명사의 형태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dedicated니까 to 명사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짝꿍 표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수거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모른다라고 하면 문맥 파악으로 풀어주시는데 사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맥 파악 같은 경우 만약에 선택지가 2개 남았다 하면 반드시 해석을 하고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파트 5에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딱 보면 found는 같고 뒤에가 틀려요. 얘는 품사 문제구나. 품사 문제 중에서도 지금 명사가 2개 보이는 거 보니까 명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한 3단어씩을 볼 거예요, 여러분. 3단어. 이 3단어라고 하면 보통 의미 덩어리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이렇게 가까이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 기준으로 봐달라. 그러면 벌써 우리가 정답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우리 has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사도 있고 형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사의 존재가 없으니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관사 등장했으니 명사가 답이네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명사가 아닌 애를 지어보면 founding하고 found를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found에 er이 붙었고 foundation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사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선택지를 딱 봤는데 사람이랑 사물, 풍경이랑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난이도가 높아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문맥의 파악이 반드시 돼야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구조 엔지니어는 보장해야 한다. 무엇을 보장을 하냐면 바로 높은 빌딩이 가져야 한다고. 무엇을? 단단한 설립자일까요? 기반 토대 재단일까요? 당연히 사물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이 B를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insure 하고서 that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insure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장하다라고 해서 뒤에 대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nsure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 맞고요. insure 뒤에
대절이 나오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가뿐히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ensure뿐만이 아니라 make sure과 그리고 생각을 하다, 생각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 뒤에 대절이 많이 따라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높은 빌딩이 단단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은 견딜 수 있는 강한 지진을. 네, 그래서 이 대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우리 한번 found로 가볼까요? 이 found라는 단어는 find의 과거로 알고 계시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설립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사용이 되면서 얘는 found, founded, founded와 같은 3단 변화를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A로 다시 한 번 더 가셔서 founder에 지금 동사에 er이 붙은 게 보이시죠? er뿐만이 아니라 or 그리고 ate라는 표현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art 6의 장문 빈칸 채우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빈칸에 정답을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Part 5와 Part 7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 자리, 동사, 전접부, 어휘뿐만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독해력도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Part 7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Part 7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반면 여기는 Part 5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형의 문제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만 보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에 한해서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한 문장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개 우리가 여기에는 글의 종류를 써 놓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 글을 쓴 의도가 언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 주제, 목적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빈칸을 넣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알맞은 문장 넣기는 일정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핵심 문장 부연 설명 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Part 5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물론 의도 주제를 정확하게 한두 문장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나면요. 이제 그런 다음에 142번과 같은 이렇게 문장을 넣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이 문장의 특징은 바로 핵심 문장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핵심 문장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고요. 이 부연 설명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거나 구체화를 시켜서 앞에 있는 문장의 의견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Part 5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앞에 Part 5 풀듯이 빈칸만 보고도 푸실 수가 있지만 Part 7에 알맞은 문장 넣기는 일정한 흐름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키워드 정도는 정확하게 적으셔서 이 둘의 관계를 파악을 해주셔서 네,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의 특징은 이겁니다. 일정한 흐름. 각 문장의 핵심 의도를 파악하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문장 집어넣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걸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문장의 키워드와 뒤에 있는 문장의 키워드를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메시지는 보내진 여기에 이 시간 날짜에 실패했습니다. 배달이 되는 것을요. 딱 보시면 앞에 에러가 생겼습니다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fail to be delivered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했던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We have not detected any malfunctions.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A에서 말이죠. Please check your sent message folder to verify 라고 해서 체크해 주세요. 당신의 보낸 메시지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이거는 제안 요청에 해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 파악에 알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B로 넘어가면 unfortunately가 등장하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에러에 대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앞에서 분명히 에러에 대해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패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B를 보니까 however가 주어지면서 에러에 대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앞에 있는 이 핵심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B를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네, C로 넘어가 볼까요? There have been some interruptions 라고 하면 There have been,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방해가 있어 왔어.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에 최근에.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어떤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고요. 네, D는 We cannot confirm.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유효한 것이라고. 이거는 지금 주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역시 오답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B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때요? 흐름이 일정합니다. 흐름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8, 7 독해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독해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메일과 같은 이러한 글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글의 진행 패턴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주제별로 지문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중지문, 그러니까 다중지문부터는 문단의 순서에 따라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면 다음에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 대한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문단의 핵심 내용이니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건데요. 우리 일단 이걸 기억해 보세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그 해당 문단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지문은 기본적으로 두갈씩이나 미갈씩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읽고 들어가실 때 반드시 위에 있는 한 2줄 정도는 읽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빈칸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알면 여러분들이 일부만 읽어도 그 주제와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이메일이나 편지의 형태는 미갈식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단서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와 핵심 문장,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서포팅 아이디어, 즉 핵심 문장과 이 부연 설명 간의 관계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번복해서 읽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논리 연결어는 근거 문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나왔던 fortunately, however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반대로 전개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죠. 네, 그 다음 paraphrasing, 정답의 근거 문장을 다시 쓴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거 문장을 특히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내고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 정답은 근거 문장의 paraphrasing이다. 또는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가 지문 내에 paraphrasing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 이 글은 article이라는 글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확인을 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문이 등장을 하고 중간 부분에 세부 내용, 그리고 만약에 회사의 어떠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내용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읽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press release라고 하면 보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What was the cause라고 해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바로 D라고 하는 케미칼의 성공에 대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글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넘어갈 때에 이 문제의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ause, D, success를 잡았는데 우리 cause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연결어가 충분히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어 뭐가 있죠, 여러분? because 종류가 등장을 하겠죠. 뭐뭐 때문에 혹은 어떠한 대상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결과 연결어도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보냐 안 보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길고요. 우리가 빨리 이제 기사문의 경우에는 읽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success와 cause가 등장할 때까지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제목은 읽습니다. 다이나믹스 케미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세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성공 어떠한 이제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등장하고 배경도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글은 지금 3월 18일에 적혔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눈으로 콕콕 찍으면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DC는 시작했다. 작은 스타트업 업체로 여기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수년간 고생을 하면서 딱 보세요, 여러분. 벌써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얘기가 뒷부분부터 등장을 하겠죠.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시작했다. 번성하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이 단서를 기준으로 기본 두 문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두 문장 정도 가보죠. 컴퍼니는 결국 시작했다. 번성하길. 뭐한 이후에? S를 출시한 이후에 그러니까 출시를 했고 나니까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그것에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인 S라고 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flexible, 유연하게 남아 있으면서 모든 것이 굳어진 후에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을 읽고 일단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를 뭐로 잡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문장 안에서 launch 하나 잡았고요. non-toxic 잡았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우선 없으면 바로바로 속어 들어갈게요. 이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단어가 되겠죠. 효율적인 패키징 시스템, 일단 이건 읽어본 적이 없어서 지워지고. 만들었다. 물질을 어떤 물질이에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C는 이것은 사용했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케팅 전략 안 나왔죠? 그것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바로 회사들과 해외에 있는. 이것도 언급된 적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정답 B를 정답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단서를 찾았다면 단서부터 기본 두 문장은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오실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정확하게 눈으로 잡고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뭔가 쉬운 토익 공식이라서 짧을 줄 알았는데 조금 길죠, 여러분. 네, 우선 이러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한번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윌 토익 셀린쌤이었습니다.